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비결이 뭔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선영의 답변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오선영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꽤나 힘차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여권과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고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뭐하러 외국까지 가냐며 핀잔을 했지만 선영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발로 베를린 성당 한 번은 봐야지.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었어요. 젊은 시절 운동선수로 활동할 때는 해외 대회로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모두 경기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관광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그런 여유도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막막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어요. 젊은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할 때 독일 선수들과 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 코치가 베를린 성당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소정의 생각은 달랐어요. 엄마의 해외여행 계획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반대했거든요. 공항에 배웅을 나온 소정은 결국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선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무릎도 안 좋잖아요. 거긴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니까요. 소정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78살의 할머니가 혼자서 유럽 여행을 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선영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딸의 손을 쓰다듬고 살그머니 뿌리쳤어요. 소정아, 나는 엄마가 아니라 여자 오선영이야. 레슬링 할 때처럼. 이번에도 나만의 경기를 뛰고 싶다. 이 말을 할 때 선영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어요. 50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온 선영에게는 이제 오선영 자신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선영의 과거는 동네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운동하셨다며? 라고 물어봐도 그냥 좀 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거든요. 사실 선영은 한국 체육계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레슬링의 간판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은퇴해야 했거든요. 그때 선영은 28살이었어요. 운동선수로서는 아직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이였지만 부상은 선영의 꿈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선영은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던 거죠. 소정은 엄마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젊은 시절에 운동을 좀 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선영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고요. 가끔 무릎이 아플 때 예전에 운동하느라 무리했나 봐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큰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선영은 작은 배낭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옆자리에 앉은 승무원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선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이번 여행에 대한 선영의 의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선영은 드디어 베를린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와 낯선 언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선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욱 벅차올랐어요.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하자 여행 가이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살의 지훈은 독일에서 10여 년을 살아온 재외동포로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을 보자마자 지훈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혼자 오셨네요. 연세가 많으신데 대단하세요. 지훈의 말에 선영은 웃음을 지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일정에는 선영 외에도 다른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함께 참여했어요. 모두 선영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선영은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구경하는 모습이었어요. 베를린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지훈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베를린 장벽의 흔적을 보면서 선영은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젊은 시절 이런 곳들을 직접 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야 실현하게 된 거죠. 점심시간이 되어 일행은 베를린 시내의 한 카페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청소년이 다가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은 옷차림이 꽤 허름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겔트, 비테, 저스트 원 유로. 소년은 어눌한 영어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지만 선영은 소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지우는 재빨리 선영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런 애들 조심하세요. 조직이 뒤에 있어요. 겉으로는 불쌍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광객들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거든요. 지훈의 말을 들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소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몸쪽으로 더 가까이 당겼어요. 일행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소년은 아쉬운 듯 뒤를 따라오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마치 경기장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때처럼 말이죠. 베를린 대성당 앞에 도착했을 때 선영의 감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보고 싶었던 그 웅장한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높이 솟은 동과 정교한 조각들을 보면서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사진으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선영의 말에 지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러세요.
베를린 대성당은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요. 성당 내부를 구경하면서 선영은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성당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걷던 중 선영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기장에서 익숙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선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움직임에서 의도적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이 느낌, 이건 몸싸움 전 상대가 들어오는 각도야. 선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레슬링 매트 위에서 상대방이 공격하기 직전에 그 미묘한 움직임들 말이죠. 몸이 기울어지는 각도, 발의 위치, 호흡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봤던 그 소년이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어요. 지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지갑이 없어졌네요. 선영의 말에 지훈과 다른 관광객들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이 아직도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78살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한때 레슬링 매트를 지배했던 투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갑을 훔쳐간 소년을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니코라는 이름의 그 소년은 관광객들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가며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눈은 한 번도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레슬링 매트 위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추적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어르신,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지훈이 황급히 소리쳤지만 선영은 이미 소매치기 니코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영의 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평소에는 조금 불편해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니코는 선영이 따라오는 걸 눈치채고 더욱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시내의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서면서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어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며 니코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네. 그럼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바꿀 때 균형을 잃을 거야. 선영의 눈에는 니코의 모든 움직임이 손에 잡히듯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레슬링을 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체중 이동, 발의 위치, 심지어 호흡까지도 읽어낼 수 있었어요. 니코가 한 카페 앞을 지나며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선영이 예상했던 대로 그의 발이 살짝 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선영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의 몸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니코의 후두부 궤적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선영의 손이 니코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이 자식아. 선영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니코는 깜짝 놀라며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선영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마치 쇠고리에 붙잡힌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렛미고, 렛미고.
니코가 영어로 소리쳤지만 선영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니코가 다른 손으로 선영을 밀치려는 순간 선영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선영은 니코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그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발로 니코의 발목을 살짝 걸면서 동시에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니코는 자신도 모르게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자식, 레슬링이 뭔지 보여줄까? 선영의 말과 함께 니코는 완전히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선영의 무릎이 니코의 등을 누르고 있었고 니코의 팔은 뒤로 꺾여 있었어요. 정확히 레슬링에서 사용하는 그라운드 컨트롤 기술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78살의 할머니가 젊은 남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지훈도 한참 뒤에 뛰어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진짜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선영은 씩 웃었어요. 하지만 니코에 대한 집중은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니코는 계속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I can't breathe. Please. 하지만 선영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니코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누르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이죠. 레슬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제압하되 다치게 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때 한 명의 독일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은 처음에는 선영이 가해자인 줄 알고 다가왔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훈이 서툰 독일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니코가 선영의 지갑을 훔쳤고 선영이 직접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니코의 주머니에서 선영의 지갑이 나오자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영은 그제야 니코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니코는 일어나자마자 경찰 뒤로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니코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My God, how did you do that? 경찰이 영어로 선영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질문이었죠.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I used to be a wrestler. 짧은 영어였지만 경찰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영이 예전에 레슬링 선수였다는 말이었거든요. 경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직접 잡았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니코는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에 선영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성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선영은 지갑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열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직도 그때의 실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호텔에서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아침 풍경이 보였고 어제 일어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긴장감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지훈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독일 현지 신문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신문에 나왔어요. 지훈이 펼쳐 보인 신문에는 어제 선영이
니콜을 제압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지만 지훈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한국 할머니 소매치기 제압. 사진 속 선영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니콜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선영은 신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전 중에 베를린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지훈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선영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하지만 방송국 측에서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선영은 짧은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치 예전 선수 시절 인터뷰를 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인터뷰는 독일어로 진행되었지만 지훈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기자는 선영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무서웠는지, 그리고 과거에 정말 레슬링 선수였는지 등을 물어봤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레슬링을 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선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취미로 운동을 했다는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국가대표 경력 같은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진짜 그냥 취미로만 하신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정말 전문가 같으셨는데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좀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다 옛날 일이에요.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독일 현지 뉴스를 번역해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소매치기 잡은 한국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서울에 있던 딸 소정은 회사에서 이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뉴스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야? 소정은 급하게 선영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베를린의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경찰서에 갔다는 거야? 뉴스에 나왔다고? 소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정아, 놀랄 것 없어. 그냥 지나가던 범인이 너무 허술하길래 좀 눕혔을 뿐이야. 지나가던? 눕혔어? 소정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78살의 할머니가 젊은 남자를 제압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뉴스 사진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영은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엄마가 젊은 시절에 운동 좀 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운동 좀 했다는 게 이 정도였어요? 엄마가 숨기고 있던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소정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젊은 시절에 운동을 조금 했다는 정도로만 말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 하지만 소정은 이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평소에 무릎 아프다고 하시던 엄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베를린에서의 둘째 날 밤, 선영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니콜을 제압하면서 느꼈던 그 희열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자신이 아직도 그때의 오선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내일은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이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단순한 관광 여행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지훈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지훈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딸과 통화했을 때는 그냥 놀라워하는 정도였는데 무슨 일이 더 생겼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인터넷에 할머니에 대한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좋지 않은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선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선영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단한 할머니, 멋있다. 한국의 자랑 같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올린 댓글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 할머니, 예전 국가대표 탈락시켰던 부정합격 선수야. 이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선영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실력으로 국가대표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4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닌데. 선영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지우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당시 대한 레슬링 협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억울함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소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인터넷이 난리예요.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어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 과거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소문이에요. 그런 거 사실이에요? 소정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모든 걸 설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정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설명하기 복잡한 일이란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자들도 연락 오고 있어요.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자들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는 이미 선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 레슬링 협회의 기록들을 뒤져보면서 선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당시 협회 관계자였던 몇몇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의 증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해 선영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오선영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감독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실력으로는 김미자가 훨씬 뛰어났는데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이런 식의 증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선영을 영웅이 아니라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자신에 대한 보도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용감한 할머니였던 자신이 하루 만에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미자와의 경기,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말이죠. 김미자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어요. 하지만 당시 감독의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레슬링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선영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김미자는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실력에 의한 결과였어요. 어떤 부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영은 김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죠. 나는 그때도 아무 말 못했지. 말을 하면 내 커리어뿐만 아니라 김미자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었으니까. 선영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김미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훈이 선영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르신, 한국 기자들이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말이죠. 아니에요. 인터뷰는 거절하겠어요. 선영의 대답에 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는 분명히 깊은 사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김미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40년 만에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선영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김미자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김미자는 현재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소정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외출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요즘 기자들이 계속 연락 오고 있는데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소정아, 엄마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이 일을 정리하려면 그 사람을 봐야 한다. 선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정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요양병원까지 가는 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만에 김미자를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때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과연 김미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간병인이 선영을 김미자의 병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김미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김미자는 선영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미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김미자 옆 의자에 앉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자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선영의 첫마디에 김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뭘 미안해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요즘 인터넷에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너를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김미자는 선영의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땐 나도 알았어. 내가 아니면 한국 메달은 없다는 거. 김미자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자가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알았지. 내가 왜 탈락했는지, 그리고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김미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진실을 폭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 한국 레슬링계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너는 나를 지켜주려고 침묵한 거잖아. 선영은 김미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잖아. 바보야. 너는 정정당당하게 이겼어. 실력으로 말이야. 내가 진 건 너한테 진 거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김미자는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는 아무런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그때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너는 나를 보호해 준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젊은 시절의 패기, 경쟁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운동 그만둔 후에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져서 여기 있게 되었어. 김미자의 말에 선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건강하게 해외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는데 김미자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선영아, 독일에서 소매치기 잡았다는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김미자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자 선영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이야. 아니야. 그게 바로 너야. 선영이 너는 항상 그랬어.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김미자의 말에 선영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독일에서 한 행동도 그리고 지금 김미자를 찾아온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다는 걸 말이죠. 미자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때 진 것도 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 후의 삶도 내가 선택한 거야. 김미자의 말에는 원망이나 후회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안다. 선영은 김미자와 헤어지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김미자의 용서와 이해를 받은 지금,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서면서 선영은 휴대폰을 켰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와 있었지만 선영은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딸 소정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 집에 가는 길이니 걱정하지 마라. 선영의 마음은 이제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김미자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한국 언론들은 계속해서 선영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베를린에서였습니다. 독일의 한 시민단체에서 선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이었죠.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증진 행사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베를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니어 건강시범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훈이 국제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를린시의 한 복지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고령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선영의 이야기가 독일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독일로 가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베를린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지금 상황에서 또 외국에 간다고요? 딸 소정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소정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일주일 후 선영은 다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공항에서 지훈이 마중을 나왔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말들이 많던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선영의 당당한 모습에 지우는 안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열리는 곳은 베를린 시내의 한 체육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독일인들이었지만 몇몇 한국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체육관 안에는 간이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선영은 그 매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레슬링 매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행사 진행자가 선영을 소개했습니다. 독일어였지만 지훈이 옆에서 통역해 주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제압한 용감한 한국 여성 오선영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관중들을 바라보니 모두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먼저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지훈이 통역을 해주면서 선영의 말이 관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오선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 다음 선영은 매트 위로 내려갔습니다. 맨발로 매트를 밟는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손으로 매트의 질감을 느끼면서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레슬링의 기본 동작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영은 기본 자세부터 시작했어요.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동작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관중들은 감탄하면서 지켜봤어요. 이어서 선영은 간단한 제압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자원한 젊은 남성 자원봉사자와 함께였는데 선영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와우!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독일인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How did you stay strong all your life? 평생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Because I never stopped fighting minus even when I had to fight silence and loneliness. 침묵과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지훈이 이를 독일어로 통역해주자 관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비결이 뭔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선영의 답변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선영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대부분 감사의 말을 전했고 몇몇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독일인 할아버지는 선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보니 나도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베를린에 다시 온 이유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체육관을 나서면서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를린의 맑은 하늘이 마치 자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성공적인 강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선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몇몇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선영은 담담하게 그들을 지나쳤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선영 씨, 독일에서의 강연은 어떠셨나요? 과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선영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공항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선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단순한 여행을 떠났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소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정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뭔 고생이야. 그냥 하고 싶은 일 한 것뿐인데. 선영의 태어난 모습에 소정은 조금 놀랐어요. 출국할 때보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소정아,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이제 당당해. 선영은 짐을 정리하면서 소정에게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김미자와의 만남과 독일에서의 강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겠어요. 소정의 말에 선영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냥 된장찌개 잘 끓이는 사람이지. 다음 날부터 선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외국 도둑을 잡은 할머니가 살잖아. 텔레비전에 나온 그분이 바로 선영 씨였어? 동네 사람들은 선영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선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선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너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는 평생 그런 용기 못 내볼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선영의 겸손한 모습에 할머니들은 더욱 감탄했어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정말로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동네에서는 보기 어려운 얼굴들이었는데 그들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선영 씨 맞으세요? 맞는데 왜 그러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니어분들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선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그런 건 안 할래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젊은이들은 아쉬워했지만 선영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그들을 보내고 나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선영은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은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고 다른 여러 도시들에도 작은 표시들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선영은 혼잣말을 하며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가보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소정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다음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 또 여행이요? 이번엔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소정은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선영은 소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을까? 로마는 어때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로마 좋지. 콜로세움도 보고 싶었거든. 모녀는 함께 지도를 보며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이런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소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보니까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밝아지셨다고 해야 하나?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남들 눈치 보시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당당하세요. 선영은 소정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거든요. 소정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선영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이죠. 나이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요.
내일도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딸과 함께 로마 여행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 속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삶, 포기하지 않는 삶, 그리고 끝까지 꿈을 잃지 않는 삶이었거든요.